안녕하십니까. LG 플러스에서 CTO를 맡고 있는 김동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뒤에서 좀 넘겨주시고. 예, 자, 다음. 먼저 저희가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5G 시대의 미래 장기 어떻게 될 거냐, 저희가 하는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LTE 론칭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우리 이 사회가 바뀌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과거 5년 동안 LTE 나오면서 비욘드 텔레콤이라는 비전을 갖고 일을 했었습니다. 비욘드 텔레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은 밑에 인프라는 오라이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유선망은 이제 과거부터 저희는 전화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오라이티 형태로 되어 있고, 무선은 저희가 이제 3G가 늦어서 4G LTE를 이제 곧장 들어가면서 4G는 이제 IP망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완전한 이제 스미스한 유무선 통합 오라이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4년 동안 이제 다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싱글 볼트, 그래서 음성도 3G를 다 빼버리고 모두 볼테로 하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능하면 그 윗단에 올라가는 서비스들은 이제 심플하게 이제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무선 구분 없이 모든 서비스를 섞고 조합해서 서비스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는 비디오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디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자나 보이스 다음에 일종의 멀티미디어형의 성격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는 비디오가 제2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기차에 모든 서비스를 이제 비디오 중심으로 갖고 갔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을 통해서 매시형으로 모든 상품을 컨버즈를 내서 유무선 통합을 하는 게 이제 저희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통신에서 넘어서 새로운 어떤 컨버즈 프로덕트를 내는 게 과거 4년 동안의 저희 회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이제 저희는 전화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라이티 형태로 되어 있었고, LTE는 이제 100% 아까 얘기했듯이 무선 통합에서 3G를 전혀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LG 뉴플러스 단말기에는 3G 모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부 LTE로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7, 8년 전부터 와이파이 기반의 070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제 그 와이파이가 한 300만 개 정도 가정에 깔려 있는데, 그게 유선과 무선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향후에 나오는 홈아이오티나 이런 데 일종의 홈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미 300만 개 깔려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모든 게 심리스한 오라이티 네트워크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통이 그 다음에 완전하게 LTE 기반으로 무선으로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저희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5년에 걸쳐서 과거에 이제 들어왔던 모든 이렇게 사이로드 되는 이런 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그 4가지의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IoT 플랫폼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플랫폼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매시업으로 섞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를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소스 멀티 유스나 원소스 멀티 디바이스가 가능한, 그러니까 엔스트림이 가능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엔스트림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모바일에서 HTTV보다가 IPTV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든지, 모바일로 영상 통화를 하는 것들이 TV나 TV 셋업박스나 이런 데 다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 환경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컨버전 서비스가 가능하더라도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가격이 비싸거나 이러면 이제 수요가 충분하지 않는데 한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미 유무선 무제한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올해는 그 가격도 굉장히 낮아져서 기본적으로 비디오나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4년 동안에 이미 기본적으로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이제 18기가를 넘어가니까 언리미티드 데이터 유지 같은 경우는 18기가를 넘어가는 형태로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미 LTE의 속도도 300m 이상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국 어디서나 모두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또 그러면 이 다음에 오는 게 또 뭐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뭐 통상사나 다 극렬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모두 또 라디오 통신사도 비슷하게 이제 같이 착해졌기 때문에 다음 시대는 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하고 이제 굉장히 최근에 달라져 있죠.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S커브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한 S커브가 기본적으로 한 주기가 한 10년에서 30년 정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S커브의 정점에 있을 때는 또 새로운 거를 개발해서 그거는 이제 지금보다 못하지만 다시 S커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같은 것도 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면 이러한 형태가 됐다 그러면 최근에 스마트폰 이후부터의 그거는 성장 주기가 이 새로운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대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 하고요. 경영 환경이.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컨티뉴어스 이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 낮은 단계에서 시작할 때 올라갔다 그러면 빅점프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밸류체인들이 다 파괴되면서 과거에는 자기 영역이라고 안 했던 데도 이제 뛰어들어오는 사업자들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이 현상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환경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ICT 인더스트리 사이에서는. 자, 그럼 LTE 시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 같은 통신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이런 ICT가 도대체 인간한테 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편하고 쉽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굉장히 전 세계에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다루는 시대였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 이제 단기간으로 앞으로 오는 시대는 IoT 시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IoT라는 건 뭐냐? 네트워크 머신이죠. 일종의 센서나 물건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이게 인간한테 무슨 도움을 주느냐? 그거는 실은 인간의 어떤 센서를 대체해 준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어떤 정보를 받을 때 오감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맛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러한 센서 영역을 훨씬 더 넓혀줘서 인간의 어떤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이렇게 대체해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IoT, 그래서 네트워크 오브 띵킹 머신, 이 얘기는 뭐냐면 빅데이터라든지 크라우드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로지컬한 띵킹들을 대체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오브 브레인입니다. 네트워크 오브 브레인.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로지컬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모셔널한 생각까지도 미리 읽고 예측을 해서 그걸 대체해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ICT 시대는 인간의 하는 활동이나 노력들을 대체해주는 방향으로 간다. 굉장히 급속하게. 뭐 이렇게 IoT 시대가 오면 잘못하면 기계의 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IoT 시대까지는 아마 뭐 제가 직장 다니는 한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자식 세대나 이런 세대가 되면 아마 인간하고 기계 누가 더 나을 거냐 이런 건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직업이나 작업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지 않으면 경쟁력이 상당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앞으로는 IoT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LTE나 오라이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은 IoT라는 일종의 인간의 센서를 대체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존의 서비스들에 다 장착이 돼서 그거를 좀 더 다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파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라이프가 어디서나 어떤 지역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IoT 퍼스라는 이제 IoT 퍼스라는 게 나타나는 게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액세서리 같은 걸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평소에 못 느꼈던 어떤 센서나 센싱하는 것들을 이제 퍼스라고 나타나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받는 정보를 그것과 아울러서 나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휴먼 아바타 같은 역할을 하는 IoT 퍼스널이 굉장히 발달할 거고요. 두 번째는 또 IoT 애톰입니다. 집안에서의 어떤 뭐 조명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온도 센서라든지 뭐 창문을 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일상생활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각이 기존 서비스에 붙여져서 또 굉장히 하는 커스터머 센트릭한 어떤 솔루션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또 인더스트리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여태까지 전산화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SI 사업에 의해서 인포메이션이 지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솔루션을 서비스 형태로 그런 SI 사업이 아니라 어떤 레고 같은 형태로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센서와 더불어서 센서와 컨트롤을 이용하면 지금과 다른 형태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IoT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사이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지역의 어떤 이런 퍼블릭 공간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도 로컬 에리아 인텔리전트가 센서나 이런 기반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IoT 퍼블릭이 이제 활성화될 겁니다. 여러 형태로.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통신사업자가 기존에 따라져 있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그거를 나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인티그레이션하는 캐퍼빌리티는 얼마나 갖느냐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나 솔루션에 기존에 제공했던 거에 붙여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솔루션을 내는 것들이 LTE 다음 세대에 일어날 AI 통신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걸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가 앞으로 5년간 갖고 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시대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은 사람한테 새로운 가치를 얼만큼 더 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무슨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5가지 밸류를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실어해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안전을 임프루브 시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을 절약시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코스트를 세이브 시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모셔널한 케어를 세이브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가치를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새로 나오는 IoT 시대의 기존 서비스를 섞어서 얼만큼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리센트릭 월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OIT 인프라 위에 IoT가 다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모든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야 되고 모든 환경이 빅데이터에 대한 어널리틱 툴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이런 클라우드나 빅데이터가 IoT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인프라에 IoT나 아니면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캐퍼빌리티를 붙여서 특정한 분야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그와 같은 능력들이 이제 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프라 위에 비디오,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게 이제 비디오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비디오가 아니라 보이스 데이터, 영상을 다 합친 멀티미디어 성격이니까 그 위에 분석을 할 수 있는 브레인과 인간의 나의 어떤 감성을 디텍트하거나 케어할 수 있는 이모션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고요. 콘텐츠 사이즈는.
또 이 서비스에서는 컨버전스뿐만 아니라 그게 퍼스널라이즈 돼야 되고 여러 사람과 쉐어링할 수 있는 소셜 쉐어링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오라이피 비디오 컨버전스를 확장을 해서 인프라에서는 IoT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집어넣어서 일종의 인텔리전트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이런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좀 더 인텔리전트하거나 이모션을 케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컨버전스 서비스에서 퍼스널라이즈와 소셜 쉐어링 일어나야 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저희 비전이고 저희 회사는 앞으로 5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걸 얘기한다 그러면 그 5가지 밸류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나한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이제 찾아야 되는 서비스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가치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이제 기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프라는 아까 기본적인 오라이피 네트워크에 IoT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은 5G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IoT를 수행하려면 매시브 커넥티비티가 붙어야 되겠죠. 지금보다도 굉장히 많은 커넥티비티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건 결국은 네트워크에 인텔리전스를 굉장히 도입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인텔리전트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걸 알아서 움직여줘야 되는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다 클라우드 형태로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결국은 SDM이나 NFV 같은 것들이 장착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ORIP라는 네트워크 위에 결국은 이와 같은 캐퍼빌리티가 붙는다는 것은 결국은 5G에 대한 어떤 인프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5G 인프라로 가는 게 5G 인프라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프라에 하는 결국은 모듈라한 네트워크와 인텔리전트한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5G, 저희가 보기에는 5G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네트워크로 깔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매시브한 그 커넥티비티를 하는 서비스도 있고 어떤 거는 피크 스루풋을 굉장히 높이는 서비스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타임 딜레이가 적어야 되는 것도 있고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5G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라이피 네트워크 위에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이 제공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5G라는 것은 어떤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슬라이스된 네트워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오버 더 탑 네트워크라고 그럴까요? 4G는 보편적으로 깔렸다 그러면 5G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요구사항이 이제 달라질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과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펑션의 버추얼리제이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형태가 주어져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인텔리전트라는 거는 결국은 인텔리전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드백 루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텔리전트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네트워크의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빠르게 리얼 로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백오피스 시스템이나 다른 거와 얼마큼 잘 리얼타임으로 피드백이 될 거냐라는 리얼타임 피드백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제 구축할 거냐라는 이슈. 그 다음에 그 하이스피드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 1기가 나오는 것들이 한 50기가 이상 레이턴시가 10ms를 1ms로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커넥티비티를 얼마큼 매시하게 주실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클라우드를 모든 거를 싱글 클라우드로 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도 레이어드된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리스폰스를 요구하는 거는 엣지 사이드에 클라우드가 들어가고 굉장히 인텔리전스를 요구하는 거는 위에 올라가는 형태 레이어드된 형태의 어떤 클라우드가 있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모듈레이션과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Io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단품으로 나오지만 조만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새로운 IoT가 나올 때는 그냥 플러그인 플레이가 되는 형태로 일종의 어떤 패키지드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되고 이게 더 지나가고 나면 어떤 솔루션 형태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될 거고, 아마 원래부터 통신3사가 급속하게 어떤 가품 형태 이제 IoT를 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점점 인텔리전트한 형태로 이게 싱스와 플랫폼과 솔루션이 이제 합쳐지는 형태로 진행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풀 클라우드 형태로 가면서 단말도 이제 점점 클라우드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단말이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이 단말에 들어가 있는 펑셔널리티가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단말이 제공하는 것은 스크린과 일종의 통신 모듈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쓸 수 있고 다양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다른 형태로 클라우드 폰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다 가상해서 올라가는 그런 풀 클라우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뭐 빅데이터는 뭐 다 많이 아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핸들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얘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는 여태까지 비디오 핸들링 하는 데에서 브레인과 이제 이모션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리센스한 서비스가 되려면 나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제 서비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큼 잘 핸들링 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디오 하면 무슨 와칭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정보는 80%가 눈으로 봤습니다. 똑같이 뭐 구글 글래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내가 보는 거를 그대로 판단해서 분석해서 내주는 형태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와칭하는 형태에서 새롭게 이제 크리에이션하는 형태에서 이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그러니까 정보를 받은과 즉시에 클라우드에서 뭔가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내려서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합쳐져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것으로 이제 진화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분위처럼 나한테 맞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최적화시켜서 찾아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게 잘 되고 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머신러닝 형태의 것으로 이제 쭉 학습을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타임이나 포지션이나 오케이션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는 걸로 이제 묶여지고, 그런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AI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형태까지 나가는 형태로 가서 기본적으로 나의 맞는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에 대한 행동을 미리 알아서 제공해주는 나의 분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콘텐츠가 발전이 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모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션이라는 거는 기본 처음에는 이제 이모션에 대한 레코그니션이 이제 페이스 베이스의 레코그니션,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그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인식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AI나 뭐 이런 빅데이터 이런 걸 묶어서 기본적으로 이모션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반응도 케어해서 같이 해답을 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오라이티 인프라 위에 컨버즈드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갖춰지고 나면 그 안에 이제 퍼스널라이즈 되고 소셜 쉐어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버전스는 뭐 지금 요새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컨버전스 게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스마트 오피스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모바일 오피스 형태로 어떠한 단말기나 어떠한 수준에서도 어디에서라도 직무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서 이제 한꺼번에 무슨 커머스를 한다든지 하는 오토 서비스,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니스하게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컨버전스들은 아마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그런 형태에다가 기본적으로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그런 서비스로 모든 게 나한테 딱 맞춤형 형태의 어떤 서비스로 해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이해해서 나한테 추천해주거나 나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컨시어지형의 형태의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셜 쉐어링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오운하기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밖에 나가는 형태로 될 거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그 다음에 어떤 안정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통신사업자가 하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도난이라든지 이 사람이 위험한지 아닌지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하는 또 전 인프라를 갖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주면 소셜 코스트가 굉장히 내려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셜 쉐어링 서비스가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빨리 하는데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인프라는 기본적인 오라이티 네트워크 위에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넣어서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 그런 거를 통해서 콘텐츠는 비디오에 나야 될 맞춤형의 브레인과 이모션을 포함한 콘텐츠로 그 다음에 서비스는 컨버스와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이 고객은 나한테 무슨 밸류를 주는 것인가 시간을 줄여주느냐 코스트를 세이브해 주느냐 이모션을 케어를 해주느냐 라는 형태로 해서 미센트릭한 새로운 라이프 크리에이션 하는 것들이 저희 LG U+의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